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대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또 집이 하나 공실이 돼가지고, 또, 무대가 하나 또 생겼네요. 굳이 무대가 늘어나지 않아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초코 우유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 왜 왔냐면, 집이 촬영하려고 온 것도 있는데, 겸사겸사. 지난주에 비가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서울에. 그래서 집이 비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와봤는데, 다행히 걱정하던 부분은, 걱정하던 일은 벌어지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올 때 사람들이 사실, 질문을 저도 또 많이 해주시는 게, 비 많이 오면은 이 누수 문제라든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창문으로 넘어온다는 그런 것들, 그런 걱정들을,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당연히 제가 반지하를 갖고 있는데 산 같은데 이렇게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런 물 넘치는 거랑 상관이 없는 것도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다 그런 언덕에 있는 건 아니니까 평지에 있는 것도 있죠. 이 집도 평지에 있는 집이니까. 그래서 조금 마음이 불편해서 한번 와봤는데 다행히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전혀 피해는 없어요. 네, 다행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집이 비가 많이 올 때 물이 넘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반지하에 이렇게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 분이 당연히 여쭤보는 건 주로 아닌 것 같아요. 네. 반지하가 좀 지면보다 낮게 창문이 지면보다 낮게 집이 형성돼 있어서 물이 막 넘어올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 자신은 사실 없어요. 혹시라도 물이 넘친다면 당연히 해결은 해야겠죠. 그거는 반지하의 분명한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지하가 이상적인 물건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점은 있어요. 그런 걱정은 되겠죠. 저도 당연히 그런 걱정이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집이 비어 있으면 뭔가 항상 걱정스러워요. 제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비어있는 느낌? 왠지 취업 못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좀 이러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공실이 나고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 임대업을 하고 있다면, 이 집을 임대를 하는 임대 사업을 하는 측면에 있다면 당연히 저는 안고 가야 될 그런 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반지하는 이상적인 물건은 아니에요. 그리고 요새 경매에서 비싸게 낙찰 받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반지하도 비싸게는 저는 아무런 매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싸게 살 수 있으면 매력이 있는 거지, 이 반지하를 8, 90%의 낙찰 받을 건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서, 또 다른 관점들이 있겠죠. 다른 투자관으로 또 접근을 하신다면 또 그 안에서 매력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어쨌든 개발이나 향후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이 집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겠다, 그 관점으로 접근하는 투자자는 아니어서 절대로 비싸게 산다면 이상적인 물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또 이 집에 온 김에 역류에 관해서, 역류가 아니고 이 집에 왔으니까 비가 물이 넘치는 거 아니냐로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이나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문제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비가 많이 올 때 창문으로 물이 넘어온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어요. 그러긴 쉽지 않거든요. 요새 제가 또 토목을 전공을 했었고 그 관련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도시에 설치되는 이 하수관은 보통 100년에 한 번 내리는 비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 강도를 갖고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년 빈도로 그 하수관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물이 넘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많지 않다는 거지 없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뭐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뭐 넘친다면 인지는 하고 가야겠죠. 만약에 이 집이 제가 없는 사이에, 비어있는 사이에 뭐 물이 넘쳤으면 저는 퍼낼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근데 뭐 다행히 그런 일은 없어서, 그리고 그런 일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뭐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잖아요. 분명히 반지하가 수익률은 높은 거는 분명한 장점인데,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측면에서도 뭐 취약한 부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문제는 생기기는 제 생각에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 물이 이렇게 넘쳐 창문으로 들어오는 경우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로 물이 넘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뭐 언론에 TV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들 막 침수되고 이런 데 보면 그게 창문으로 넘어오는 물이 아니고 대부분 하수구가 역류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럼 당연히 하수구 역류하는 문제도 뭐 대응은 해놔야겠죠. 요새는 뭐 서울도 그렇지만 대부분 지역마다 이런 그 침수 피해에 대한 그런 대응책이 굉장히 좋아요. 뭐 서울 같은 경우도 구청에 미리 신청을 해놓으면 그 역류 방지 탭 같은 거를 줘요. 그런 거를 만약에 설치를 해놓으면 조금 뭐 비가 많이 왔을 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고, 이게 당연히 100%는 아니죠. 진짜 최악의 경우에 화장실에서 물이 역류한다, 아니면 싱크대에서 물이 역류한다고 해서 집이 뭐 침수가 됐다 하면 시에서 또 요새는 지원이 또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근데 뭐 최악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혹시라도 벌어져도 정말 내가 주저앉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뭐 이번에는 비 때문에 저는 피해가 없었지만 뭐 많은 분들이 또 뭐 피해를 보신 분도 있으셔서, 혹시라도 그분들도 이런 시에서 분명히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당연히 이게 그 언론 뉴스에서는 그 안 좋은 점을 막 부각시켜서 보여드리는 측면이 있죠. 공포감을 또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분들도 고생하신 거는 당연히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다 보상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보상 얼만큼 해줬다 이런 얘기는 뉴스에 또 나오지 않으니까, 그만큼 이런 우리 복지나 재정적인 그런 문제에서는, 피해 복구에서는 분명히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선진국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물이 넘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저도 걱정이 많고, 뭐 요 반지하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 생각보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혹시라도 벌어졌다고 해도 다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투자자든지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리스크 없는 투자는 세상에 없거든요. 근데 그 리스크, 그 두려움이란 부분을 내가 정확히 알고 인지하고 있고, 그 문제가 만약에 발생했다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 문제는 생각보다 저는 걸림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 생각이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가 6년, 7년 정도 이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회사 다니면서 하고 뭐 퇴사하고 1년 동안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잘 생존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문제가 없는 걸 수도 있거든요. 제가 뭐 막 꾸며내서 거짓말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혹시라도 물 넘치고 하는 게 문제라면 제 생각엔 그렇게 큰 걸림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침수와 그리고 역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뭐 자연재해는 뭐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도 뭐 잘 대응만 한다면, 뭐 100% 대응은 없겠지만, 그건 사실 저는 어떤 측면이냐면 좀 제 운에 맡기고 있어요.
만약 물이 넘치면 저 와서 풀 생각을 하고 온 거거든요. 예, 뭐 당연히 뭐 시청이나 구청에도 신고는 해야겠지만 어쨌든 저는 대응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두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지상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